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리뷰와이 시간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리뷰와이를 함께해 주신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전문가 패널 두 분께서 올해 YTN의 가장 좋았던 보도 또 가장 아쉬웠던 보도를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쉬운 뉴스들은 또 봐도 문제점이 좀 명확하고 지적할 점이 보여서 그중에 하나를 좀 고르기가 어려웠고요. 좋은 뉴스는 YTN이 단신 보도를 넘어서 기획보도, 탐사보도, 연속보도를 이어간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해볼지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아쉬운 점은 더 많이 개선되고 좋은 점은 YTN의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로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이번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보도, 아쉬웠던 보도를 고르다 보니까 좋았던 보도보다 아쉬운 보도를 찾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느끼고 있던 거지만 YTN 보도가 전체적으로 점점 더 부족한 걸 채우고 나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보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려운 걸 또 한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찾아주신 가장 아쉬웠던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수감했다는 경영 공백을 우려한 보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9일 방송된 삼성 준법이 정상 가동 코로나19의 옥중 경영 한계 직면 보도, 또 1월 26일 방송된 이재용 총수 공백 장기와 대규모 투자 결단 불확실 보도 등입니다. 사실 결국 지난 8월에 이 부회장이 석방될 때까지 YTN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이 한국 경제 주도 기업인 삼성전자 총수인 이 부회장이 실형을 살게 되면 삼성전자의 공용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전체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드린 YTN 보도들 역시 좀 더 합법적이고 전향적인 대안 모색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 옥중 경영의 어려움과 불안감만을 어떤 경영진의 논리 그걸 그대로 대변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이 부회장의 조속한 가석방 등을 바라는 현 삼성 경영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군불대기식 보도가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네.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부분과 수십억의 뇌물을 최고 권력자에게 줬다는 이른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맥락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YTN이 이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인 기사도 있었고 출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기사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담아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생각해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 당국도 그때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기사도 이런 여러 요인, 여러 시각을 충분히 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아쉬웠던 보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지난 5월은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던 달이었는데요. 이어진 보도들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데 일조하기는 했습니다만 학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거나 피해 아동의 신상과 일상의 모습 등의 어떤 불필요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전해지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이 되어서 이 점을 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5월 11일 의붓 아들 가방 살해 징역 25년 확정, 살인 고의 인정 보도는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다룬 보도인데요. 가해자가 가방 안에 드라이기로 30초가량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라거나 가해자 자녀 2명이 가방 위로 올라가 뛰어 눌렀던 것을 조사됐다 등의 범행 수법이 좀 상세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과잉 묘사가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어떤 잔혹성만 부각시킬 뿐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좀 되물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극적인 내용을 전하기보다는 사안의 본질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재현은 피해야 한다 등의 방송심의 규정이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준칙에도 어긋난 굉장히 아쉬운 뉴스였습니다.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들이 사건 보도가 아닌 범죄 수사물처럼 소비되는데 좀 일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은 매체 가운데 YTN은 범죄 수법이나 범죄 행위 묘사에 있어서 절제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취재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늘 이 묘사가, 이 설명이 공익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또 데스크도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극적인 기사가 여과되지 않고 방송되기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과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매체에서는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절제해서 썼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웠던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점, 간발의 차이로 크리스마스를 지났는데 그래도 성탄절이 껴있는 휴일이니까 칭찬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2021년 가장 눈에 띄었던 보도들 변호사님께서 칭찬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선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보도를 좋았던 보도로 꼽았는데요.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의 특성과 장점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일이었던 5월 20일 새벽부터 한미 정상 확대회담을 국내 방송 중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던 속보 한미 정상 확대회담 마무리 곧 공동 기자회견 보도가 있었고요. 또 같은 날 밤 심야에 시사평론 패널들이 대담을 진행하던 중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생중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관 부처 그리고 기업 수장들의 발언을 실시간 전달해준 남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한미 정상 공동 성명 발표 보도 등을 들고 싶습니다. 모두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24시간 방송 시스템에 기초한 생중계 보도였고요. 행사 현장 상황을 실시간 생생하게 전달해줬고 또 이렇게 즉시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해질 수도 있는 깊이와 정확성을 5월 24일 방송된 뉴스가 있는 저녁 일 언론 점심도 졌다 훈장수여식 문 대통령 홀대 사실은 보도 그리고 또 그 이후 5월 27일 방송된 팩트와의 한미 정상회담 크랩 케이크 모욕의 의미 보도 이런 팩트 체크 보도를 통해서 또 잘 보완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성을 살린 속보 그리고 깊이를 더한 심층적인 그런 보도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방송에 이렇게 그래픽이 하단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작진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충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도는 YTN의 전통과 강점을 잘 살려나갈 방향성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로서 다른 채널들은 따라하기 어려운 생중계 뉴스 서비스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졌던 기획 분석 보도를 보완을 해서 채널 속에 들어온 시청자들이 보다 더 집중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칭찬에 대해서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나는 것이 네. 이제 교묘한 편집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쓴 기사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전하려고 했던 것을 통으로 그 순간 앞과 뒤까지 다 동영상으로 쭉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께서 바로 판단하실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돋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팩트 체크가 어떤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팩트체크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동안 평가원님께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평가원님도 칭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YTN이 한 해 주요 의제로 끌어갔던 쓰레기 대란 보도를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연초부터 예고된 대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쓰레기 대란에 대해 7편에 걸쳐 현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1월 15일 일촉즉발 플라스틱 대란, 코로나19가 사태 키워를 시작으로 쏟아져 나오는 마스크, 환경미화원 위협하는 코로나 쓰레기 보도 등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쩍 늘어난 생활 쓰레기와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마스크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1월 14일 매립지 부족으로 처리 비용 급증, 불법 투기 기승 보도는 매립지 부족이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와 지자체 갈등 문제도 작년부터 YTN이 꾸준히 다룬 이슈였는데 쓰레기 문제가 YTN의 올 한 해 중요한 의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쓰레기 매립지 문제 그리고 또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기후 변화 위기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 의제 그리고 이슈가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YTN 특집 쓰레기 줄여야 산다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1, 2부에 걸친 20분가량의 스페셜 환경 다큐였습니다. YTN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 이슈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었고요. 환경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주제에 비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도 않고 코로나 이후에는 감염병이 모든 의제를 다 덮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 문제가 좀 뒷전으로 밀려간 것도 사실인데 이 YTN이 비중 있게 전문적으로 꾸준히 그 쓰레기 대란 문제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됩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 그리고 방송가에서는 이 같은 환경 뉴스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뉴스가 어렵고 지루하고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보도 비중 자체가 조금 적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YTN 이런 편견을 깨고 앞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독일이라든가 선진국 사례를 잘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가 안 나오게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금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된다는 것도 그 위에 계속 이제 산발적으로 이 보도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는 언론이 정말 꾸준히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꼽아주신 2021년 가장 좋았던 그리고 아쉬웠던 보도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근과 채찍 골고루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 발전된 YTN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그 마지막 2021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만 들으려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칭찬과 함께 새해 덕담 한마디씩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언론의 기본과 혁신의 상생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는 YTN이 정형화된 뉴스 전달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보여준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가 지나치게 연성화되지 않으면서도 미니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새해에도 언론의 기본인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과 도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YTN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님의 덕담 들어볼까요? 예,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YTN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점 분명하지만 아직 아쉬움을 주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걸 좀 주저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YTN이 새해에는 보다 과감히 변화하고 도전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새해엔 더 나은 YTN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시오.